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거인단 216만 9,511명, 투표수 145만 9,992표, 투표율 67.3%, 이재명 71만 9,905표, 50.29%, 이낙연 56만 392표, 39.14%, 박용진 22,261표, 1.55%, 추미애 12만 9,035표, 9.01%,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15만 9천 표 차, 약 11%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수치가 말해주듯 이낙연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이낙연은 박근혜보다도 못한 인간일까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은 불꽃 승부였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1.5%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문제를 삼자면 한도 끝도 없는 박빙의 승부차이였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패배, 모든 일을 잊어버리자고 말했고 다음 경선의 승리의 대통령이 됩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후보자가 사퇴하면 경선에서 그 후보자에게 투표한 건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간단하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득표한 모든 표가 무효 처리가 되면 분모가 줄어들죠. 네. 분모가 줄어들면 각 후보가 득표한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죠.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이낙연 캠프의 주장은 사퇴한 이후에 그 표면 무효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득표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죠. 분모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경선 출발하기 전에 결정된 룰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이제 16대 민주당 경선에서도 그 당시 이인재 후보가 사퇴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 이인재, 한화갑, 김근태 이런 후보들이 사퇴했어요. 중간에 경선 과정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무효 처리하고 집계했고 18대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이런 이야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18대에서도 그때는 손학규 후보가 제 기억으로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경선 과정에서 사퇴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무효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처리했고 다 무효로. 법률적으로도 서고평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경선 이전에 문제 제기했으면 그래서 모든 후보가 동의하에 룰을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경선 시작된 이후에 문제 제기 아닙니까? 근데 정선 중간에 룰을 바꾸면 모든 경선이 다 콩가루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결과 역시 지난 선례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미 유권 해석을 몇 번 내렸죠. 당 선관위에서. 결과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저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요? 이낙연 후보와 캠프의 그간의 작태와 성향으로 봤을 때 분명 경선 결과에 불복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슬픈 예감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려고였을까요? 무효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밑자락을 깔더니 결국 이걸 빌미로 대선 경선 불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낙연의 이 황당한 무효 처리 이의 제기는 결국 민주당을 분열과 대혼란 속으로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예상되는 파장은 상당한데요. 하지만 이낙연 측은 경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상 경선 불복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죠. 이재명 후보 당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위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경우 당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는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당 선관위는 번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이의제기 사유는 살펴봐야겠지만 무효표 처리는 특별 당규에 따라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편을 들어오던 이상민 선거위원장까지 정확하게 선을 긋고 나선 건데요. 결국 이낙연이 이낙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낙연의 정치 미래는 끝났습니다. 그는 평생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이자 최악의 흑역사를 만들고 말았는데요. 진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을 기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요. 이 후보는 국민이 요구한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최종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관문인 서울 경선에서 51.45%로 과반 승리를 이어갔고 2위는 이낙연 후보 36.5%를 기록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24만 8천여 명이 참가한 3차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를 득표하며 상식 밖의 맹추격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누적 과반 득표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3차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그간 보여온 패턴과 경향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렇게까지 180도 달라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줄곧 이어오던 이재명 후보의 높은 득표율이 이번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더블 스코어를 뛰어넘는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앞선 건데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지금까지 11차례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14전 12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0.29%,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을 확정지었지만 어째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며 무언가가 개입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무효표 처리 부분에 대해서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이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당의 선관위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당헌 당규를 합리적으로 다 해석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개표 결과가 그동안의 결과와는 좀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지역 선거 또 모든 슈퍼뷰크에서 다 이기면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교만하지 마라, 국민을 두려워해라라는 채찍을 또 회초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50%를 살짝 넘은 수치로 후보가 됐는데 이제 특이한 지점은 이제 마지막 서울 결과에서 서울의 권리당원 대의원은 다른 지역과 거의 유사한 수치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근데 이제 함께 오픈한 3차 국민선거인단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고향인 광주 전남에서도 초박빙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우선 얘기할 것은 이 3차 국민선거인단이 이제 서울 주민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전국에서 3차 모집한 인원의 투표 결과가 이번 서울에서 발표만 된 거예요. 서울 주민은 아니고 전국 모집 인원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대장동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이 우선 이제 최근 ARS 전화면접 모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0%를 넘기기도 했고 60까지도 넘겼죠. 예. 그리고 실제 이 권리당원의 누적 평균을 보면 54%니까 여론조사하고 통계적으로 거의 유사해요. 더구나 이 3차 모집은 대장동이 있기 한 달도 전에 9월 1일부터 모집한 거거든요. 9월 1일부터 이제 모집한 것이고 결과를 보면 그중에 80%가 넘게 참여했죠. 굉장히 높은 참여율입니다. 참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지난 주말께 나온 거라든지 여론조사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최근 여론조사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벗어나는 이낙연 후보 지지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이 3차에서 유독 많이 모집됐다. 이낙연 캠프가 3차 모집에서 대단히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당대표 측은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는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다고 했던 중앙당 선거위원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무효표 조항의 해석을 뒤바꿔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를 무산시키고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참 끝까지 가지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득표율 50.29%로 과반을 달성해 본선에 진출했지만 앞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총 유효 득표수에 합산할 경우 과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낙연 후보 측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경선 불복 선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29%라는 과반을 달성하면서 이낙연 후보 측의 아쉬움은 더 컸을 텐데요. 그렇다고 경선에 불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해당 행위인 거죠. 이번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의 23,731표, 김두관 의원의 4,441표를 총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킬 경우 이재명 후보의 총 누적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못 미치게 되는데요. 과반에 미달한 1,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에서 다시 붙을 경우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 대장동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이낙연 후보 측의 망상인 거죠. 이낙연 후보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개꿈을 말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4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